안녕하세요. 코리아그로입니다. 6월 중순에 오이 농가를 방문하고 절간 길이를 살펴보고 있는 사진입니다. 한 농가부는 어느 정도 절간이 짧게 유지되고 있고 한 농가부는 절간이 더 길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절간이 긴 쪽은 잎은 크고 생육이 좋아 보였지만 오이 고가도 많고 달린 오이 수량도 더 적었습니다. 잘못된 모종을 심었거나 일조가 부족하거나 기온이 너무 낮거나 높을 때, 수분 과다 시, 그리고 양분의 불균형이 발생할 때 마디가 길게 빠지면서 식물의 키만 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꽃도 적게 피고 그만큼 열매의 수량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웃자라는 경우에는 내병성이 약해져서 병 발생도 많아집니다. 열매를 더 많이 달고 튼튼한 생육이 되도록 마디를 짧게 웃자라지 않도록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마디가 길어지고 키가 너무 커지는 이유와 대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서 식물을 한 주라도 더 심기 위하여 정식 간격을 짧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간격을 좁히면 식물의 그늘이 더 많이 발생합니다. 이때 식물은 생리적으로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하여 키를 키우게 됩니다. 일환과 포기 간격을 넓혀서 심을수록 절간이 짧아지고 웃자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열매로만 양분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아니면 다른 과일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하여 적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수세를 보고 적가량을 조절해야 하는데요. 고추를 예로 들면 관행적으로 첫 방아다리 고추는 대부분의 경우 제거를 하는데요. 수세가 너무 강한 고추에서 첫 방아다리 고추는 물론 그 위에 분지까지 열매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마디가 길게 빠지고 웃자랄 수가 있기 때문에 적가 전에 수세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온이 낮은 경우에 대부분의 영양 성분은 흡수가 불량하지만 질소의 경우는 지온 9도까지도 흡수가 가능합니다. 즉 지온이 낮아지면 다른 양분은 흡수가 안 되고 질소 위주로만 흡수하게 되는데 질소 위주의 흡수는 웃자람의 큰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지온이 25도 이상 높게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도 다른 영양 성분보다 질소의 공급이 더욱 빨라지고 많이 흡수되기 때문에 웃자랄 수가 있습니다.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뿌리가 손상을 입고 양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서 연약하게 웃자랄 수가 있습니다. 노지의 경우 비가 올 때 침수되지 않도록 두둑을 높이시고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하우스의 경우에는 과습되지 않도록 수분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식물은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디가 길어지고 웃자라게 됩니다. 과도한 차광을 피하는 게 좋고 일조가 부족한 경우에는 특히 토양 중 질소의 함량이 높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정식시 간격, 적과량, 지온, 일조 부족 등 이러한 요인과 함께 항상 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질소의 과잉 공급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에서 질소가 과잉되면 더욱 웃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질소는 보통 토양에서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소 과잉을 해결하기 위하여 질소 공급 시 한 번에 과도한 공급을 피하고 조금씩 소량으로 여러 번 나눠서 여러 번 주는 것이 웃자람 예방은 물론 식물 생육에도 훨씬 좋습니다. 마디가 길어지고 키가 너무 크고 있다면 질소 위주의 흡수로 영양성 저항 위주로 판단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다량 원소 중 인산가리 함량을 높여서 공급하여 웃자람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칼슘을 강하게 살포하여 지상부의 자람을 둔화시키거나 미락 요소를 공급하여 양분의 균형을 맞춰 웃자람으로부터 생육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식물에게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유용 원소로서 규산은 줄기를 강하게 해주어 도복으로부터 도움을 주고 웃자람을 경감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조 부족, 지온, 수분 과잉, 착과수 조절 등 이러한 요인과 질소의 과잉은 웃자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식물의 키가 클 때 한동안은 인산, 가리, 칼슘 등을 공급할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질소 공급을 아예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질소는 시비하자마자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지만 또 그만큼 과잉 공급에 따른 문제들이 나타나고 부족 현상 또한 빠르게 나타나는데요. 왜 질소가 이렇게 과잉과 부족이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질소의 형태와 흡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질소가 식물에 흡수되는 형태는 질산태 질소와 암모늄태 질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토양의 어떠한 종류의 비료를 살포하셔도 식물은 이 두 가지의 형태로만 질소를 흡수하는데요. 두 질소는 차이를 보이는데 질산태 질소는 흡수 속도가 일단 매우 빠릅니다. 생육이 부진한 상태에서 빠른 공급이 되기 때문에 이럴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추비 위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질산태 질소는 잎 위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토양과 같은 음전화로 토양에 물을 공급하면 물과 함께 금방 근권 밖으로 유실되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암모늄태 질소는 질산태 질소보다 토양에 강하게 흡착하여 질산태 질소보다는 느리게 흡수됩니다. 그리고 질산태 질소와 달리 뿌리 생육에 크게 관여합니다. 그리고 토양에 강하게 흡착하여 유실률이 적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질소를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토양의 암모늄태 질소는 양전하를 띠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는 토양 입자에 잘 흡착하여 한 번에 많은 질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질소 과잉으로 인한 웃자람 예방에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질산태 질소는 토양 입자와 같은 음전하로 토양에 흡착되지 못하고 토양 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다가 식물이 물을 흡수하는 대로 식물이 흡수되게 됩니다. 토양에 질산태 질소가 많다면 그만큼 질소 과잉으로 식물은 웃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암모늄태 질소는 질산태 질소보다 뿌리 생육에 더 유리한데요. 식물의 뿌리 끝에서는 사이토킨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은 단백질 대사를 조절하고 꽃의 개화 등 생식 생장에 관여하기 때문에 웃자람 방지에 더 효율적인 질소 공급원이 바로 암모늄태 질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드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사용하는 밑비료, 내가 공급하는 관주비료에는 이미 암모늄태 질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질산태 질소 위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암모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변화하는 질산화가 토양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질산화는 토양에서 미생물에 의하여 일어나는 반응으로 무조건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인데요. 이 질산화 작용으로 식물은 질산태 질소 위주로만 흡수하게 됩니다. 즉 토양에 비료를 시비한 뒤 한동안은 이렇게 암모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가 같이 존재하고 있지만 암모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변하는 질산화 작용이 일어나면 토양에는 질산태 질소가 훨씬 많이 존재하게 되고 식물은 이 질산태 질소를 빠르게 또 많이 흡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질소 비료를 많이 사용할수록 질산태 질소의 흡수가 많아져 영양성장 위주로 잎만 무성해지고 뿌리 생육이 불량해지고 절간이 길어지고 웃자라면서 열매 수가 적어집니다. 토양에서 일반적인 질소질 비료는 질산태 질소로 대부분 변화하는 이러한 질소 비료의 특성 때문에 사실 웃자람 예방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 상황을 고려하면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효성 비료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각종 코팅 비료부터 질소를 분해하기 어렵게 만든 앱류 같은 비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질산화 억제와 관련된 완효성 비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모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변화하는 이 질산화를 억제 감소시키는 원리로 질소를 천천히 오랫동안 공급하여 웃자람을 억제시키고 마디도 짧게 형성되면서 생육도 증진시키고 열매도 더 많이 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질산화 억제 비료는 완효적인 공급뿐만 아니라 암모늄태 질소 이용을 늘려서 각종 생육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질소는 가장 많이 필요한 제1의 원소로 부족한 경우에는 생육에 크게 부진해집니다. 하지만 토양에서 과부족이 발생이 많기 때문에 특히 생육기간이 긴 작물의 경우에는 소량씩 여러 번 질소 비료를 나누어서 공급해 주는 게 중요한데 하지만 질소의 과부족을 컨트롤하는 것은 쉽지가 않고 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완효성 비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